저분, 정말 택배 아저씨 맞아요? 손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저런 연주가. 무대 위 조명이 저를 비추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제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줄은.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72살 노인의 잠은 원래 얕은 법이지만 8년째 반복되는 육체 노동은 제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버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구분 등 거친 손. 이게 나야. 거울 속 노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지에 낀 금반지가 희미한 새벽빛에 둔탁하게 빛났습니다. 한때 찬란하게 빛났던 이 반지도 이제는 흠집투성이었죠. 벗으려고 해도 관절이 굵어져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벗을 이유도 없지만 면장갑을 끼며 반지를 덮었습니다. 아무도 이 반지의 의미를 묻지 않았고 저 역시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택배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5시 40분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배달원들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있었고 상하차 구역에는 새벽에 도착한 택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 아저씨 왔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젊은 배달원 하나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저 나이에 아직도 이런 일을. 이라는 생각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올까요? 괜찮아요. 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고는 재빨리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택배 박스들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박스를 집어 구역별로 분류하며 쌓아 올렸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렸고 손가락 마디마다 묵직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왼손 약지와 소지는 힘을 주기만 해도 쑤셨습니다. 30년 전 그 교통사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강 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점장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목에 금목걸이를 찬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었죠. 저를 볼 때마다 눈을 찌푸리고는 했습니다. 오늘 물량 많으니까 정신 차려요. 아파트 단지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면 강 씨부터 잘라버릴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저항할 이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에이, 요즘 세상에 70이 넘어서까지 일하면 얼마나 고생이야. 좀 쉬시지 그래요. 박진수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지만 실은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쓸모없는 늙은이. 맞는 말일지도 몰라. 그렇게 오전 내내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고 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개관 10주년 기념 문화행사 클래식 피아노 연주회. 피아노.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피아노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한 게. 도시락 뚜껑을 닫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쇼팽 녹턴이라고 쳤죠. 여러 연주 영상이 떴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화려한 손놀림, 조명 아래 빛나는 그랜드 피아노.
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쇼팽 녹턴 20번.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곡. 선율이 흘러나오자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빈의 그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관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숨죽인 정적, 그리고 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하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건 사고 직후의 병실이었습니다. 깁스로 감긴 왼손,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은 아마 힘들 겁니다. 영상을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내 세계가 아니니까. 퇴근 시간. 저는 낡은 가방을 메고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 단지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였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툰 연주였습니다. 음이 자꾸 엇박자로 나가고 새며림 조절도 어색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1층 주민 공용 공간에 작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 있었고 긴 머리의 여학생이 앉아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소리가 딱딱하게 나오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야지. 발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학생은 여전히 같은 부분을 반복하며 연습하고 있었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쪽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제가 연미복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994년 빈 국제 콩쿠르 1위 트로피를 든 사진.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 깁스로 감긴 손. 그리고 그 이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왼손의 금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퍼스트 프라이즈 비엔나 1994.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 이젠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지옥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쌓인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날이었으니까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끝없이 쏟아지는 박스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척추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왼손 손가락은 아침부터 욱신거렸습니다. 강씨, 동라인 박스 좀 옮겨줘요. 빨리빨리. 젊은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20kg는 좋게 나가는 박스였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전 직원 집 앞 박진수 지점장의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손을 멈추고 그 앞에 모였습니다. 지점장은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뭔가 차트 같은 게 떠 있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이 아파트 단지 개관 10주년 행사입니다. 그날 VIP 손님들 많이 오시고 백화점 CEO도 온답니다. 지점장이 우리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배송 클레임 하나라도 들어오면 우리 센터 계약 날아가는 거 아시죠? 특히 행사 당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 씨,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행사 당일에도 출근해서 오전 물량 처리하세요. 다른 직원들은 행사 구경이라도 갈 수 있게 말이죠. 뭐라고? 주변 직원들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강 씨는 나이도 있으시니까 쉬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됩니다. 대신할 사람 많아요. 그 말에 몇몇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젊은 배달원 2명이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 아저씨 진짜 불쌍하다. 저 나이에 아직도 저런 일 해야 하다니. 그니까 자식들은 뭐 하는 거래? 돈도 안 보내주나 봐.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식이라. 제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제가 음악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 때 아내는 저를 떠났고 딸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는 못 살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진짜 혼자가 된 건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중앙광장을 지나가는데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대형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고 조명 장비들이 세팅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가슴이 또 조였습니다. 저 피아노 위에 앉아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나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오늘도 연습하러 왔어? 네, 교수님. 아직도 긴장돼서요. 돌아보니 어제 로비에서 봤던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악보 가방을 든 학생. 그녀 옆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둥근 안경에 단정한 인상. 아마 음대 교수인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실력이 충분해. 자신감만 가지면 돼. 그런데 교수님, 제가 과연 이런 큰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을까요?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긴장하는구나. 그 마음 알아.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는 그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몇 층이세요? 여학생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아, 전 그냥 로비에서 내릴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주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지름길로 로비를 지나갈 뿐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학생은 악보 가방을 꼭 안고 있었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금요일 행사에서 연주하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로비에서 연습하는 거 봤습니다. 아,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못 쳤죠? 제가 계속 같은 데서 실수해서. 아니요. 잘 치고 있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기본기는 탄탄했으니까요. 정말요?
그런데 전 자꾸 소리가 딱딱하게 나와서 교수님도 손목에 힘을 빼라고 하시는데 잘 안 돼요. 손목에 힘을 빼라. 바로 제가 어제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게를 실어야 해요. 손목은 그저 부드럽게 따라가는 거고요. 물이 흐르듯이 여학생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피아노 치세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아니요. 그냥 옛날에 TV에서 본 거예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여학생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전 여기서 내립니다. 연습 열심히 하세요. 서둘러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왼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어. 왜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에게 음악에 대해 조언을 해줬다는 사실이 그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여학생의 떨리는 손,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 그리고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조언. 손가락을 들어 올려 천장을 향해 펼쳤습니다. 굽어진 약지와 소지. 이 손으로는 더 이상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언은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관두자.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 세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여학생의 모습이 떠올랐고 금요일 행사 무대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화요일, 출근길, 아파트 단지 곳곳에 새로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중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개관 10주년 기념 문화행사, 유럽 유학파 피아니스트 특별 초청 연주회,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명곡 연주. 포스터 중앙에는 턱시도를 입은 젊은 피아니스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 한때는 나도 저랬지.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유럽 유학파라. 저 역시 빈 국립음대를 나왔고 유럽 전역을 돌며 연주했었죠. 베를린, 파리, 런던. 어느 무대에서나 기립박수를 받았던 시절.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교수였습니다. 둥근 안경에 단정한 차림. 손에는 포스터 몇 장과 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스터 좀 붙이려고 하는데 비켜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재빨리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교수는 정성스럽게 포스터를 벽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금요일 행사인데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주민분들께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 주민이세요? 금요일 오후 7시인데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입장료 없습니다. 전 주민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관심 있으시면 누구나 환영이에요. 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동네 지나가는 노인으로만 봤을 겁니다. 한때 그와 같은 무대에 섰던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뭐, 당연한 일이지. 수고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수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열정이 담겨 있었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한때는 나도 저랬는데,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택배 박스는 산더미였습니다. 강 씨, 오늘은 디동 물량이 많으니까 거기 집중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고 싸는 일. 하지만 오늘은 자꾸만 정신이 딴 데로 갔습니다. 아까 본 포스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연주회. 손을 멈추고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장갑 속에 감춰진 금반지, 그리고 굽어진 손가락들. 이 손으로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아니, 칠 수 있다 해도 예전처럼 완벽하게 칠 수는 없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값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했습니다. 강태준 비엔나 1994.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영상들. 조회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30년도 더 된 일이니까요.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화질. 아날로그 카메라로 찍은 듯한 영상. 무대 위에 젊은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연미복, 반듯하게 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눈빛. 관객석이 조명을 받으며 보이고 숨죽인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2번. 격렬하고 화려한 곡. 화면 속 젊은 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미친 듯이 춤췄습니다. 완벽한 테크닉, 폭발하는 감정,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카페의 소음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화면 속 연주만이 존재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꽃다발이 무대 위로 던져졌습니다. 화면 속 젊은 제가 깊게 인사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 때문이었을까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 없어. 그 시절로, 그 무대로, 그나로. 영상을 멈추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부러졌던 약지는 여전히 조금 굽어 있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를 나르며 생긴 상처들. 이게 내 인생이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화면 속 젊은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행사 포스터. 30대 피아니스트가 그 무대에 설 겁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고 감동할 겁니다.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을까? 물류센터에서 택배 박스나 나르고 있겠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 다시 한번,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갈망. 아니야, 말도 안 돼.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끝났어, 강태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금요일 무대가 있고, 저 어딘가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저 어딘가에 제 마지막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미친 생각이야. 하지만 그 미친 생각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금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퍼스트 프라이즈 비엔나 1994. 넌 아직도 거기 갇혀 있구나, 강태준. 그 영광에, 그 과거에, 그 무대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 녹턴 20번.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곡.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연주했던 곡. 금요일. 그날이 오면 뭔가 변할까?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날로 지나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개관 10주년 행사.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행사인데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박진수 지점장이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물량 폭주했어. 다들 정신 차려. 배송 지연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지점장님, 오늘 행사 있는 날 아니에요? 저희 좀 일찍 끝내면 안 될까요? 젊은 배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행사? 그딴 거 신경 쓸 겨를 있어? 너희는 일이나 제대로 해. 박진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강 씨.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붙어 있어요. 물량 다 처리할 때까지. 알았죠? 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행사장 근처에도 가지 못하겠구나. 뭐 상관없어.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장갑을 끼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단지 행사장. 서민호 교수는 무대를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가 몇 달간 준비한 행사의 날이었으니까요.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는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고 조명도 최적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300개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교수님, 음향 체크 완료했습니다. 스태프가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연주자분만 오시면 되는데. 서민호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연주회는 저녁 7시였지만 리허설을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김현우 피아니스트. 서민호는 밝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우 선생님. 도착하셨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서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교통사고요? 지금 뭐라고? 손목 골절이 의심되어 정밀 검사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는 퇴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손에 들고 있던 진행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연주자가 사고가 났어요. 오늘 못 온대요. 네. 행사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서민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훈 선생님?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이? 아, 이미 다른 일정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최수진 선생님,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방 공연 중이시라고요? 아, 1명, 2명, 3명. 연락 가능한 모든 피아니스트에게 전화했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이미 일정이 있거나 너무 급박해서 불가능하다는 것. 교수님, 어떡하죠? 손님들이 벌써 모이기 시작했어요. 스태프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로비 쪽에서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포스터를 보고 온 사람들, 문화센터 회원들, 심지어 외부에서 온 손님들까지. 취소할 수는 없어. 몇 달을 준비한 건데. 서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돌아보니 이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까요? 지원아, 하지만 넌 아직 알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행사를 취소할 순 없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민호는 고민했습니다. 이지원은 실력은 있지만 이런 큰 무대 경험이 없었습니다. 300명 앞에서 혼자 1시간 넘게 연주하는 것은 프로 연주자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내가 해줄래? 네, 최선을 다할게요.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물류센터에서는 강태준이 여전히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강 씨, 아직 50박스 남았어요. 오늘 안에 다 처리해야 한다고요. 박진수의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끝이 없구나. 하지만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행사장은 어떨까? 사람들이 모이고 있겠지. 곧 연주가 시작되겠지. 나는 여기서 박스나 나르고 있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오후 6시 30분. 행사장 대기실에서 이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연습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이미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10분 후에 시작해. 준비됐지? 서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교수님.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녁 7시. 조명이 켜지고 객석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민호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연주자분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의 훌륭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첫 음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관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그 순간 같은 시각 물류센터 강태준은 마지막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편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무대 위 이지원의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적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어졌습니다. 관객석에서 기침소리, 수군거림,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학생 괜찮은 거야?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지원은 건반을 응시했지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 수 없어. 손가락에 힘을 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떨림은 점점 심해졌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무대 옆에서 서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지원은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서민호는 황급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오후 7시 20분. 물류센터 강태준은 마지막 박스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씨, 오늘 수고했어요. 이제 퇴근해도 돼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업복을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고 있지? 집은 반대편인데. 하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행사장 로비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연주 취소된 거 아니야? 벌써 30분째 쉬는 시간이라는데. 학생이 무대 공포증 있나 봐. 저렇게 떨더니 결국 내려왔잖아.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네. 사람들의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태준은 행사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이지원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죠. 서민호 교수가 옆에서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원아. 내 잘못이 아니야. 죄송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망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의 두려움, 실패했을 때의 절망감.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강태준은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어 자리를 떠났습니다. 행사장 옆 통로를 걸어가는데 낡은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창고 안.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곳에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창고 안으로 향했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드러난 피아노는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칠이 벗겨지고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88개의 건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저 피아노 조율도 안 돼서 버려진 거래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온다더라.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벗었습니다. 왼손의 금반지가 희미한 창고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낯설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검지로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똥, 삐걱거리는 소리, 조율이 맞지 않는 하지만 제 귀에는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지로 다음 건반을 눌렀습니다. 똥, 또 다른 그리고 그 다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팽, 녹턴 20번의 첫 소절. 굽어진 약지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율이 맞지 않아 음이 어긋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 둘, 세 방울.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요?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택배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피아니스트의 손이 되었습니다. 비록 부서지고 늙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손.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저분이 창고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원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세요? 강태주는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허락도 없이 서둘러 장갑을 다시 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쳐주세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피아노 치실 줄 아시죠? 아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치시는 거죠?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안 돼요. 무대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행사를 취소할 순 없어요. 교수님이 몇 달을 준비하셨고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봤어요. 그 손은 음악을 하는 손이에요. 이지원은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굽어진 손가락, 그리고 금반지. 부탁드려요. 저 대신, 아니, 저와 함께 무대에 서주세요. 그 순간 강태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벽. 난 더 이상 피아니스트가 아니야라는 주문.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고 밖에서 서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어디 있어? 이지원이 창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요. 서민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강태준을 봤습니다. 당신은 교수님, 이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이분은 피아노를 치세요. 정말 잘 치세요. 이지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 서민호는 강태준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놓인 거친 손, 구분 등.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의 선택.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마주할 것인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 녹턴 20번. 처음부터 다시. 이번에는 온 마음을 담아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율이 맞지 않은 피아노였지만 30년 전 그 무대의 선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굽어진 약지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 연주했습니다. 서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지원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창고 안에 음악이 가득 찼습니다. 부서진 피아노의 소리, 부서진 손의 연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의 세월이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강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피아노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피아니스트 강태준이 깨어났습니다. 창고 안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서민호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무대에 서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강태준은 피아노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굽어진 약지와 소지가 창고의 희미한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제 손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연주는 이건 조율도 안 된 피아노고 아무도 듣지 않는 창고였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대는 다릅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곳에서 완벽하게 조율된 피아노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연주해야 하는 곳. 선생님, 저는 30년 전에 이미 그 자격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손을 거두려는데 이지원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뭐라고? 제가 무대 위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이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연주에서 느꼈어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슬픔이,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혹시 과거에 전문적으로 피아노를 하셨습니까? 침묵. 아니면 최소한 어디선가 배우신 적이라도. 빈 국립음대를 나왔습니다. 강태준의 입에서 조용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서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빈 국립음대라면 그럼 선생님은 1994년 빈 국제 콩쿠르 1위 강태준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3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서민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 그 강태준 말입니까? 네. 세상에. 그럼 선생님이. 서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제가 입시 재수하던 시절 라디오에서 들었던 연주가 바로 선생님의 연주였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쇼팽 녹턴을 듣고
저는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가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서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사라지셨고 아무도 선생님의 행방을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음악에서, 제 자신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민호는 무릎을 꿇고 강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대에 서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20년 전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감동을 전해 주십시오. 제 손은 더 이상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호가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방금 연주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0년 동안 피해 다녔던 순간, 다시 무대에 서야 하는 순간, 두렵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실패할까봐, 다시 한번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민호가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이지원도 강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함께 있을게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강태준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 그리고 믿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잠시 후, 강태준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행사장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직도 안 시작해? 그냥 갈까? 에휴, 시간 낭비네. 불평하는 소리들. 강태준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서민호가 그를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정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연주자분 옷인데 선생님 체격이랑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야윈 몸, 주름진 피부, 거친 손. 이게 정말 무대에 설 수 있는 모습일까? 정장을 입었습니다. 의외로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아니스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에 금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퍼스트 프라이즈 비엔나 1994. 넌 아직도 거기 있구나.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서민호의 목소리.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무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대 막 뒤에 섰습니다. 저 너머로 수백 명의 관객이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불만 섞인 목소리들.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거 맞아? 아니, 대체 누가 나온다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서민호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특별한 연주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피아니스트,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서 다시 태어나는 예술가를 소개합니다. 강태준은 막 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환호하는 관객들, 쏟아지는 조명, 그리고 교통사고, 부러진 손가락, 의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은 힘들 겁니다. 절망, 이혼, 딸과의 이별,
30년의 침묵.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 이지원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함께 있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 서민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강태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 처음엔 듬성듬성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이지원이 등을 밀었습니다. 가세요, 할아버지. 발을 내디뎠습니다. 막이 열렸습니다.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무대 위. 30년 만에 다시 선 곳. 관객들의 웅성거림. 저 사람 누구야? 작업복 입은 사람 아니었어? 이게 무슨... 하지만 강태준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88개의 건반.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진심을 담으면 돼. 30년의 그리움을, 30년의 슬픔을, 30년의 사랑을 모두 이 연주에 담으면 돼. 눈을 떴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 녹턴 20번.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 관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강태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굽어진 약지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표 하나하나에 30년의 세월이 담겼습니다.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후회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이 담겼습니다. 관객석 중간쯤 한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연주. 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뭔가 다르네.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화려한 기교와는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은 조금 늦게 들어갔고 어떤 프레이즈는 힘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 겪어낸 고통,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열정. 이상하다. 눈물이 나려고 해.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무대여. 서민호 교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20년 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연주. 재수생 시절 좌절하여 피아노를 포기하려던 그날 밤.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이 선율. 이게 정말 선생님이셨구나.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연주를 듣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 무대 위에 놓인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객석 뒤편 박진수 지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 행사를 지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택배센터 강씨 아냐? 눈을 비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박스를 나르던 그 늙은 노동자가, 자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지금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백 명을 울리는 연주로. 이게 어떻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늙은이가 왜 아직도 일하냐? 쓸모없는 사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대 위에 강태준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눈빛. 존경과 감동으로 가득 찬 눈빛. 그 눈빛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태준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가장 격렬한 파트, 손가락이 건반 위를 질주했습니다. 약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노을빛이 무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30년 전 빈의 그 무대처럼 관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입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 무대 위 노인의 이야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세월, 겪어낸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 용기, 그것이 음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자신도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핑계로, 현실을 핑계로 포기했었죠. 그런데 저 무대 위의 노인은 72살의 나이에 부서진 손가락으로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애절한 부분, 강태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음 한음, 마치 작별 인사처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장면들, 젊은 시절의 무대, 사고 후 병원 침대, 아내와 딸의 떠나는 뒷모습, 물류센터의 택배 박스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이 이 연주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손가락이 건반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여운이 행사장에 퍼졌습니다.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서민호였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모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브라보, 대단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박수, 30년 만에 느끼는 이 감동. 서민호가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강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지원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진짜 음악이 뭔지 보여주셔서. 관객들은 여전히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무대 앞으로 다가와 꽃을 던졌습니다.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서민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1994년 빈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수상자 강태준 선생님입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30년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피아니스트,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서 다시 태어나신 예술가입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더 크게, 더 뜨겁게. 뒤편에 서 있던 박진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빈 콩쿠르 1위, 전설의 피아니스트, 자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대 위, 강태준은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들, 박수치는 손들, 환호하는 사람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순간, 그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피아니스트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왼손에 금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박수. 그것은 단순한 연주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영혼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여운에 잠긴 관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정말 전설의 피아니스트였다니. 손이 부서졌는데도 저렇게 칠 수 있다니. 대단해.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기실. 강태준은 의자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왼손 약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연주 내내 무리했던 탓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민호가 얼음주머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민호는 조심스럽게 얼음주머니를 그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서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특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강이요? 네. 연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오신 이야기,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은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완벽한 손가락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아파트 단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숨고 부정하며 살았던 시간.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서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화려한 연주자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네. 대신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예술대학교 강의실. 강태준은 강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원도 앞줄에 앉아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전설의 피아니스트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은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빈 콩쿠르에서 1위를 했습니다.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죠. 강태준은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부러졌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제 자신도. 30년 동안 저는 도망쳤습니다. 피아노를, 음악을, 제 꿈을 부정하며 살았죠.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태준이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의실 구석에 놓인 업라이트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완벽한 손가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겪은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쇼팽 녹턴의 몇 소절을 연주했습니다. 조용하고 애절한 선율. 여러분도 언젠가 실패할 겁니다. 좌절할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연주를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시 세계 무대에 서실 계획은 없으세요? 강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 영광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여러분 같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역할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지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야. 원래 가지고 있던 용기를 발견한 거지. 할아버지는 이제 행복하세요? 강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 모르겠구나. 행복한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을 허비한 후회도 여전히 있고 돌아가지 못한 과거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있어. 그럼,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와 아쉬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는 것 같아. 다만 의미 있는 삶은 있는 거지.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좁고 낡은 공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것은 더 이상 택배 작업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받은 강의 자료와 학생들의 질문 목록. 벽에는 다음 주 특강 일정이 적힌 메모. 침대 옆에는 먼지 쌓인 앨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빈 콩쿠르 1위 사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젊었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 지금의 나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 서민호. 선생님, 다음 학기에 정식으로 겸임 교수로 모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겸임 교수. 한때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사람이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네. 아니,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몰라. 네, 좋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퍼스트 프라이즈 비엔나 1994. 고마워. 반지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도망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어줘서. 이상한 대화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늦은 밤까지 연습하고 있는 소리. 서툴지만 간절한 연주. 힘내, 젊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나처럼 30년이 걸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결국 일어선다는 거니까. 엔딩 6개월 후. 서울예술대학교 소강당. 강태준 교수 특별 세미나 음악 그리고 삶.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외부에서 온 청중들도 많았습니다. 강태준은 단상에 섰습니다. 더 이상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차림.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 객석의 노인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살에 다시 무대에 선 제가 그 증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꿈을 잃었다면 새로운 꿈을 찾으세요. 강태준은 강단 옆 피아노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 그리고 제 인생의 곡, 쇼팽, 녹턴 20번.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보다 더 깊어진 연주. 고통을 알고 좌절을 겪고 그럼에도 일어선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절망도 아닌 그저 담담한 수용과 감사.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강태준은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왼손의 금반지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섰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피아니스트 강태준.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